자, 오래간만에 이제 자위대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왜 자위대 얘기를 꺼냈냐면, 호르무즈? 네, 뭐 호르무즈 파병 뭐 이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아베가 이제 장기적인 국방 그 강화 계획들을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군비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위대 군인이 총 해서 한 24만 명 정도 된대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뭐 한 2분의 1이 조금 못 되는 수치 정도밖에 안 되지만, 우리는 뭐 60만 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돼 있지만, 육군이 15만 정도 되고, 해군하고 공군이 한 4만 5천 명 정도 돼요. 군이 아니에요. 해상자위대, 그러니까 육상자위대. 그래요. 그럼, 어, 해대가, 해대하고, 공대가 한 4만 5천 명씩 되고, 6대가 한 15만 명 돼요. 네. 됐죠? 만족하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얘네들이 그 숫자는 얼마 안 돼도 보유하고 있는 그 장비들의 수와 질은 진짜 이제 세계적이라는 거지. 수량도 많고 굉장히 질적으로도 우수한 군대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군대를 해외에 파병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일종의 그 헌법들을 고쳐가지고 전시 목적이 아닌 비전시 목적으로 또는 뭐 구호를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재난에 대한 재건을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세계로 이런 그 군대를 보내는 방식으로 현재는 이제 약간 개정이 돼 있어. 그러니까 실제 전쟁에 참여하진 않지만 자국에 있는 자위대들이 해외에 파병되고 있는 숫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특히 해군 같은 경우가 그 장비들이 엄청나요. 우리나라에는 그 4,000톤급 이상 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구축함이나 호위함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는 대형 군함이 우리나라에는 9대밖에 없어요. 현재까지도. 4,000톤 이상은. 근데 일본은 39대가 현재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중에 19대가 이지스 함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이지스 함은 22척까지 뭐 내후년까지 늘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군의 어떤 숫자에 비해서 함정이 엄청나게 많은 거고, 그 함정도 일반 단순한 그 구형 함정이 아닌 굉장히 첨단 장비가 갖춰져 있는 전문적인 함정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공군 같은 경우에도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F-16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현재 F-35를 147척까지 구매를 했기 때문에, 계약을 끝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도입되게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F-35를 운영할 수 있는 세계 2위 수준의 해군이나 공군이 될 수 있다라고 아베가 자랑을 하는 거고, 이 군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해외에 파병할 수 있는 또 세계의 어떤 그 정세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군대, 강한 군대를 키우겠다라는 게 아베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목적에 부합해서 예산을 계속 늘리고 있는 자위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아베의 아베노믹스 이후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아베노믹스가 생겨나면서 굉장히 일자리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좀 그 저질의 단기에 가까운 일자리이긴 하지만 단기 알바나 이런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 자위대에 지원하는 지원자 수가 급감하기 시작한 거야. 군대를 안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왜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느냐라고 이제 얘들한테 물어봤더니 가장 대표적인 게 SNS를 제대로 못해서. 그러니까 휴대폰 사용이 불편해서 군대 가기 싫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 자위대 같은 경우에 이제 공무원이잖아요. 일본으로 따지게 되면. 일본에서 공무원은 철밥통이거든. 엄청나게 어, 선호하는 직장 중에 하나인데, 이 공무원 직종 중에 유일하게 자위대만큼은 계속해가지고,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위대가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아세요? 아니요. 물론 모르시겠지. 예. 우리로 말하면 그 하사관, 그러니까 부사관이라 그러죠. 전문 이제 병사니까 일반 우리가 하는 단기 병사인 뭐
일병, 이병, 병장 말고 장기 근무를 하기 위한 하사관 월급 같은 경우에가 초봉이 약 20만 원 정도 돼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200만 원에서 220만 원 사이인 거죠, 초봉이. 이게 어찌 보면 새 전일 텐데. 몰라, 세금까지는 모르겠고. 새 전이면 그냥 도쿄에 흔히 먹는, 아니, 흔히 다니는 직장인들 봉급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200만 원 넘기가 힘들어요, 일본은. 일본의 일상적인 대졸 초임 임금이랑 비슷한데 네. 이 정도 임금은 사실 일본에서는 너무 흔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점 알바만 해도 하루에 8시간 이상을 땡기면 이 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별로 그 금전적인 면에서 메리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본 젊은이들이. 그러네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젊은 애들이 군대를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이니까 연금 같은 메리트는 있겠네요. 근데 연금을 받아갖고 퇴직을 할 때까지 말하자면 만기를 차오는 병사의 수가 가면 갈수록 줄고 있다는 거예요. 만기 전역하는 그 숫자는 이제 뭐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인 거고, 중도 퇴직하는 숫자가 이미 20%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년까지 안 있고 몇 년 하다가 그만두고 직장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0만 원 정도의 월급이 우리나라하고 비교해도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낮죠. 네. 우리나라의 그 부사관급 같은 경우가, 제 하사 같은 경우가 한, 130, 40만 원 정도의 월봉을 받는 거고요, 1호봉으로. 네. 원사 정도만 돼도 300만 원 가까운 월급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 정도 인건비로는 그닥 그 자위대에 대한 메리트가 없는 거란 말이죠. 문제는 아베가 자꾸, 파병을 시킨다고 그러고, 전쟁을 보낸다고 그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더 애들이, 이게 옛날에는 그냥 놀고 먹는 공무원 출퇴근하는 군대로서 자위대를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자위대 가면 자칫하면 끌려가겠는데? 자칫하면 전쟁하겠는데? 이런 불안감이 생기면서, 일본이 가장 중대시하고 있는 공군이나 해군에 대한 지원율이 특히 급격하게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일본이 운영하고 있는 함정이나 기체들이 워낙에 고가이고 숙련을 필요로 하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장기간 군에서 복무해 줄 수 있는 그런 군인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군인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년 퇴직하고 이직하는 사람들을 생각해가지고 자위대가 신규로 뽑는 인원이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 매년 한 2만에서 2만 5천 명밖에 응시를 안 해가지고 계속 그만큼 숫자가 비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출산율의 문제도 있어요. 자위대 지원도 안 하기도 하지만 출산율 지금 취업률이 거의 뭐 100%에 가깝다고 자꾸만 수치가 나오지만 그게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이에요. 출산율 문제를 내세우면 일본도 저조한 건 맞는데 우리는 일본보다 더 심각해요. 근데 그 출산율이 우리보다 더 높다고 하는 것도 외국인을 들이기 때문에 일본은 그 수치도 맞추는데 일부분이 있어요. 일단 일본인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1.4, 1.4. 부부가 2명이잖아. 2명인데 1.4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한 자녀 반 정도를 안 낳는 거기 때문에 인구 절벽이 오게 되면 급감한다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젊은 부부들 최근에 한 10년의 신혼부부들 같은 0.9예요. 0.9. 그러니까 그 수치를 외국인을 들이는 걸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도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인구 절벽 부분에 관하면 우리도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건 맞아요. 한국은 근데 국가 차원에서 외국인을 들이진 않죠. 일본은 지금 국가 차원에서 외국인을 들이고 있죠.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을 들이는데 우리처럼 이제 결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비중보다는 이제 산업연수생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하고 장기 체류를 하게끔 만드는 이유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군대는 자국민들 아니면 지원을 못하게끔 법령으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런 방식으로 자위대에 대한 지속적인 그
이제 군인 확충이 안 되게 되면 아베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군산 확충 정책 자체가 완전 다 도루묵이 된다는 거야. 아무리 배를 만들고 비행기를 갖다 놔도 그걸 정비하고 돌릴 수 있는 인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일본 자위대 같은 경우에 이게 나사 빠진 군대로 전 세계에서 유명하거든. 일본에서 가장 그 총기 그 오발 사고가 빈번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총기 사고가 났다 그러니까 저 당나라 군대 애들이 우리 군대처럼 막 탄피 관리 못하고 뭐 무슨 관리 못해서 이런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일본 군인들이 가장 많이 이 총기 사고가 나는 이유는 이 보급을 하던 과정 중에 공포탄하고 실탄을 섞어서 주는데 이거를 잘못 보급해가지고 사고 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제 시간에 근무 인원을 못 맞춰가지고 정비라든지 관리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실제 기동 훈련을 하다가 뭐 바퀴가 빠진다든지 운행을 하던 중에 졸아가지고 운행을 하던 중에 졸아가지고 탈선이라든지 뭐 이런 조작 이상으로 사고가 난다든지 또 이런 케이스도 있었다 그래요. 미군하고 합동훈련을 하던 과정 중에 사격 시험을 하는데 이제 그 사격 타켓으로 있는 모형을 입고 이 모형을 끌고 가는 이제 일종의 끌고 가는 예인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예인기를 모형으로 착각해갖고 오발해서 쏴버린다든지 뭐 미군기하고 훈련을 하던 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공포탄 안 쓰고 실탄을 써갖고 실제 격추를 시켜버린다든지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사고들이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거야. 심지어 잠수함 병이 이 잠수함을 운전하다가 졸아가지고 그대로 유조선을 들이받아갖고 폐기된 예도 있고 정말 일본 군대는 정말 군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군대란 말이죠. 그런 군대를 데리고 최신 무장을 해가지고 일종의 뭐 전투를 한다, 전쟁을 나간다, 해외에 파병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든다, 이런 얘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 입장에서 이제 월급을 올려주기는 부담스러운 거야. 왜냐면 얘들도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군인 월급만 일방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서 지금 모병제를 다시 선택을 하면 어떨까라고 아베가 카드를 살짝 꺼낸 거야. 이걸 했더니 갑자기 정치에 관심도 없던 일본 전문층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모병제를 우리는 평화를 어제까지 자위대 지원 시위하고 뭐 헌법 개정해라고 시위하던 일본의 극우단체의 젊은이들이 우리는 평화를 위한다, 모병제는 반대한다 그러고 전부 다 들고 일어나는 상황이 돼갖고 아베가 급하게 그거를 덮었다고 합니다. 1, 2년 전에 일인데. 아무튼 지금도 이 자위대를 모으기 위한 행사를 지방 쪽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한대요. 이 대도시 주변에는 행사를 해도 젊은이들이 전혀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지방 소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공연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뭐 기념품도 나눠주고 포스터도 하고 뭐 군복 입고 사진 찍기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이미지 개선을 한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선전대 같은 거죠. 자위대 모집 선전대 같은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는데 얘들이 이제 모집 행사에만 몰입을 하다 보니까 노출이 많은 여군의 포스터를 쓴다든지. 근데 여기서 말 자르지 말라고 하셔서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요. 네. 모병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작가님이 말씀하신 게 징병제죠. 내가 모병제라 그랬어요. 모병제로 바꾸신다고. 강제로 징집을 하는 징병제를 아베가 손을 댔다가 한국이 지금 바꾸려는 게 모병제. 젊은 애들이 반발을 해갖고 그거 자체를 접었다라는 게 공론인 거죠. 네, 그래서 말 잘라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근데 아무튼 이러한 모병을 하러 돌아다니는 이벤트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군대 같지 않은 방식으로 이벤트를 하거나 호객행위에 가까운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또 기존에 있는 일본 보수층한테서는 일단 비판의 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현재 일본의 자위대 군대와 자위대에 파병할 수 있는, 해외 파병할 수 있는 일본 군대화의 노력에 대한 어떤 법적인 지지, 뭐 헌법적인 준비 같은 거는 뭐 정치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겠지만, 일본의 국민들, 특히나 그 군인의 역할을 담당해야 될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자위대는 지원을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군대 모집하는 나이가 있어요. 군대 갈 수 있는 나이. 우리나라는 징병이기 때문에 29세, 만 29세 이전에 전부 이렇게 이제 입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병이라서 그거를 징집할 수 있는 인원 자격을 주는데, 이거를 26세까지 늘렸다가 지금은 32세까지 늘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32살에도 군인으로, 신입 군인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살에 군인이 돼가지고 군대를 다니면 너무 금방 제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 연한도 앞으로 60세 후반으로 변경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군대가 일본 군대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어찌 됐거나 일본이 생각하고 있는 무장 장악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전문적인 병사를 키워낼 수가 없고, 일본이 가장 자랑하는 해상자위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원자가 다른 육상자위대, 항공자위대에 비해서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배 타고 외국에 나가는 것 자체를 끔찍하게 싫어한대요, 일본 전문의들이. 일본은 애초에 외국에 나가는 거를 좀 싫어하는 게 습성인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일본의 인구가 1억 3천이잖아요. 우리나라가 5,500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여권을 신청해서 갖고 있는 인구가 3,600만이래요. 인구 60%가 여권을 갖고 있는 거죠. 1억 3천만인 일본은 몇 명이 여권을 갖고 있을까요? 3천만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전체의 25%도 안 되는 거예요. 숫자로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뭐 돈이 없어 못 만들겠어요? 일본 여권이 전 세계에서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우리나라가 한 4위쯤 될 거고, 뭐 비슷비슷한 수준인데, 일본이 거의 200개국 가까운 나라를 무비자 입국을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가 한 180개국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일본 여권이 해외에서 잘 통하는 여권인데, 일본 국민들 자체는 여권을 만들어서 해외 나갈 생각을 안 한다. 아예 여권을 안 만들었어. 여권 소지자가 3천만 명도 안 돼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적어. 그만큼 일본의 습성이 밖으로 나가는 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애들을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살살 꼬드겨가지고 군대에 가둬놓고 휴대폰도 못하게 하고 막 2, 30명씩 집중 이렇게 막사해서 재우고 복명 일본 애들이 이제 그런 거 싫어하거든. 젊은 애들이 명령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지시하고. 일본 숙명화복 진짜 심하죠. 네, 그런 거 끔찍하게 싫어하고요. 제일 싫어하는 거는 SNS를 못하게끔 막기 때문에, 휴대폰 게임을 못하게끔 막기 때문에 군대가 싫어요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아베 평화헌법 이거 뭐 크게 걱정 안 해도요. 네. 일본 안에서 그런 거 해줄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분이 네. 좀 마음이 지금 급하셔서 네, 마음이 급해서 혼자만 서두르고 있지. 새해에 이제 인사를 이제 평화헌법 개정으로 또 천명을 하셨어요. 일본 국민은 뭐 그닥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